빚만 없어도 살 수 있다. 빚만 없어도 중간 이상은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빚을 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빚이 없으면 삶이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미칠 것 같을 때 숨을 것이냐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한계에 내몰리면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살면 계속 애쓰면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는 누구나 다 겪습니다. 몸에 감 느끼고 수치감을 느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이죠. 식혜만 주면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겠다. 기회만 주시면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일하면서 지내면 그래도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그런 자세가 없이 남 뒤통수 치고 돈 뺏으려고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안 겪으면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죠. 남을 사기치고 등쳐먹는 이들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악마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적인 충격이 크게 벌어집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분양받아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하고 잔금 대출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 건설사 시행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금리를 때립니다. 무이자가 아니라 고금리를 부담게끔 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분양받을 때만 해도 로또 당첨됐다 그러고 5억이다 7억이다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게 뭐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마 난리를 겪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이 아니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5억을 쉽게 냈습니다.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거죠. 5억 빌렸는데 이자가 300이죠. 원리금까지 합하면 400. 그냥 월급 고스란히 다 꼬라박아도 모자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마 도처에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문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얼씬 안 하는 시기가 요즘입니다. 요즘에 옛날같이 사람들이 밖에 많이 안 돌아다닙니다. 바깥에 식당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뜨거운 맛을 몇 번 보고 나면 사기꾼들, 악마를 대하는 태도가 딱 정해지죠.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들입니다. 악마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줄여야 되고요. 또 살벌한 현실을 어떻게 좀 견딜지를 잘 궁리해야 됩니다. 삶이 다채로워지면 심장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어디 가든 사람 조심해야 되고 빚 조심해야 됩니다. 점잖고 착실한 사람은 재미없습니다. 지루해 보이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곁에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TV나 드라마나 영화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으면 좋습니다. 스토리가 다채로우면 즐겁고 재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만약에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다이나믹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터집니다. 심장병 걸리거나 혈압이나 당뇨로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이나믹하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빚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빚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빚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빚에 매이면 인생이 같이 매인다라는 거죠. 빚지면 평생 돈을 갚으면서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빚이 그냥 잠시 잠깐 내가 이용하고 그냥 많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유튜브에 쓰레기 같은 영상들도 많습니다. 빚 안 갚으면 뭐 됩니까? 빚쟁이 되는 거죠. 이자 부담이 2배, 3배 늘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다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면 뭐 됩니까? 빚쟁이 되는 거죠. 노예 되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이전 정부가 무능하고 사하겠죠. 어떻게든 빚쟁이로 전락시키려고 난리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빚이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죠. 앞으로 2027년까지 한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망가진다, 무너지고 몰락하고 한국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불황에 시달리면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뼛속까지 다 바뀔 거다랍니다. 왜냐? 부채 때문에, 부채를 감당 못해서 가난해져서 삶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넉넉하면 자연할 수밖에 없고요. 빚이 많으면 남한테 예속이 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값이 더 올라서 빚쟁이들이 더 많이 망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인생이고 목숨줄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안 순탄하죠. 순탄하지 않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살아남으려면, 살아갈 힘을 기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 곁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남의 로또를 프로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로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확인도 안 된 남의 것을 믿다가는 당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빚을 무서워야 된다.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이상입니다.